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수록 올라가는 게 있죠? 네, 바로 겨울철 각 가정의 고민거리 난방비입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는 줄이면서도 따뜻하게 보낼 방법 없을까요? 자, 정지식 기자. 네, 사실 보일러 돌면 그 돌아가는 소리, 또 빨간불 켜지잖아요. 그것만 가도 가슴 철렁한 분들 많으세요. 네. 하지만 아이들 있는 집이라면 난방비 두려워도 난방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외출 모드를 적당히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돌려도 여전히 춥다면은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바람이 새나갈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난방비 아끼고 따뜻하게 겨울 나는 방법 지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이죠. 난방기구 판매점마다 소비자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따뜻하게 보내려고 히터 하나 사러 왔어요. 요즘 이렇게 추운 날에는 전기 매트가 제일이더라고요. 따뜻하게. 다양한 난방기구들,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공기를 데우는 기구들로 전기 히터는 빠른 시간 안에 주변 공기를 데워줍니다. 온풍기도 공기를 바로 데워주죠. 하지만 실내가 건조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온풍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가습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킬 수도 있고 적정한 온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라디에이터입니다. 넓은 공간을 데울 수 있어 좋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매트 살펴봅니다. 온열 매트는 전기장판과 온수 매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기로 열을 내는 전기장판은 빨리 데워지지만 빨리 식습니다. 온수 매트는 매트 속 온수관으로 따뜻한 물이 돌며 데우는 방식인데요. 열기가 비교적 오래가는 편입니다. 온열 매트 구입 시에는 전자파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시판되는 전기장판 가운데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 전자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전자파 인체 보호 국제 기준이 87V/m.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490이 넘어서 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온수매트의 전자파입니다. 1.1V/m가 나왔는데요. 전기장판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온수매트 사용할 때 보일러 씁니다. 이거는요 319V/m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데요. 때문에 온수매트를 사용할 때는 이 보일러와 최소 30cm 거리를 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 전자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기장 환경 인증 마크인 EMF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는 게 전자기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난방기구 안전하게 쓰는 요령입니다. 온수매트는 거실같이 넓은 곳에 두면 구들장처럼 뜨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온수매트 위에 이불이나 러그를 깔아두면 온기가 더 오래갑니다. 매트와 보일러의 연결관은 상태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을 계속 쓰면 뜨거운 물이 새나와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기장판도 안전하게 쓰기 위해선 먼저 플러그가 파손되거나 또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온열 매트를 보관할 때는 이불처럼 접어두면 안 됩니다. 내부 발열선 합선이 일어나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그랗게 말아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 히터는 외풍이 들어오는 곳을 등지게 놔야 합니다. 그래야 온기가 냉기 위로 올라가서 집안이 골고루 따뜻해지게 됩니다. 이번엔 보일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보일러를 켜도 빨리 따뜻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를 오래 틀다 보니까 난방비가 부담이 돼요.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봤는데요. 먼저 보일러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보일러를 켰습니다. 30분 후 열화상 카메라로 바닥을 확인해봤는데요. 온도는 전체적으로 처음보다 3도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보이죠? 배관을 따라 난방수가 흐르며 집이 골고루 데워져야 하는데 배관이 막혀서 난방수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일러 배관 내에 녹찌꺼기가 차 있어서 난방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온도가 잘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실히 이 집은 30년 동안 배관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슨 배관 입구에 호스를 연결한 뒤 깨끗한 물을 주입하면서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배관 속 녹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배관을 막고 있던 녹물들을 제거한 뒤 열화상 카메라로 다시 한번 난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쟀을 때보다 7.3도 정도 올랐는데요. 배관 청소 전과 확실히 달라졌죠. 5년에 한 번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해주시면 난방비를 2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 습관만 바꿔도 난방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밸브를 살짝만 열어놓는 건 도움이 될까요? 처음부터 보일러 밸브를 살짝 열어놓았으면 오히려 온도가 높이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난방수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밸브를 완전히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집안이 훈훈해지면 밸브를 살짝 닫아주시는 것도 난방비 절약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온수 모드는 늘 켜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껐다 켰다 하면 물을 다시 데우는데 전력이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외출을 할 때는 보일러를 끄기보다는 외출 모드로 놓고 외출하는 게 좋습니다. 연료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줄이는 법 또 있는데요. 문풍지나 에어캡을 사용해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이나 냉기를 막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에어캡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약 3도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창문 크기에 맞게 에어캡, 일명 뽁뽁이를 잘라주고요. 이제 물을 준비하는데 이때 주방 세제를 한 숟갈 정도 섞어서 창문에 뿌려주면 더 잘 붙는다고 합니다. 붙일 때는 올록볼록한 면을 유리에 붙여줘야 잘 떨어지지 않고요. 난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문풍지로 창문 틈 사이를 막아주는 것도 좋은데요. 창문의 길이에 맞게 잘라 창틀에 빈틈없이 붙여주면 월동 준비 끝납니다. 올겨울은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알뜰하게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는 열은 잡고 들어오는 바람은 막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